country currently operates a total of over 15,000 military aircraft, combining all the branches of the military service. 저 공군력이면은 뭐 북한 뭐 30분 견뎌내겠나? 앞으로 1000년이 흘러도 아마 안 될걸요? 북한 공군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포경이잖아요, 거의나. 2016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보위부라는 곳에서 있었던 이철원이라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사상 동향을 장악하는 것으로서 북한 주민들의 지금 김정은 정권에 대한 그리고 또 조선노동당에 대한 이런 사상 동향을 장악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교육은 뭐 이거 좀 말하기 좀 창피한데 북한에서 제가 있을 때는 북한의 군사력이 세계 1위라고 알았습니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북한 주민들 현실적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진짜 북한의 최고 고위층에 있는 로열 패밀리들이나 그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군사력이 세계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감히 북한을 어떻게 못하는 게 자기네가 군사력이 세기 때문에 감히 북한을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 세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나 단지 북한의 군사력이 그렇다고 해도 미국보단 세다고 알고 있다는 것이 이제 좀 오판이죠.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s the strongest in the world, not only in the number of operational aircraft, but also in technological superiority. The country currently operates a total of over 15,000 military aircraft, combining all the branches of the military service, including the US Navy, US Army, Coast Guard, and the US Marines. As of 2017, the US Air Force alone has a fleet of over 5,300 aircraft, 406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and 170 military satellites, greater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뭐 15,000대를 떠나서 공군은 제가 북한에서 있었을 때부터 북한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북한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공군이 북한에서 알고 있던 것보다 상상을 넘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해요. 저 공군력이면은 뭐 북한 뭐 30분 견뎌내겠나? 북한에서 쓰고 있는 건 러시아제 미국이를 쓰고 있잖아요. 북한 주민들도 알고 있어요. 아, 공군은 북한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0년이 흘러도 아마 안 될걸요? 북한 공군들에 대한 대우가 다른 군인들에 비해서는 좋다고 저는 또 알고 있는데 네, 상당히 좋죠. 계속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북한의 공군을 키우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도망칠까봐 그러는 거예요. 예, 대우를 잘못해주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웅평 사건처럼 한국으로 넘어올까봐 비행기 끌고, 예? 그 잘난 그렇게 몇 대 없는 거마저도 끌고 넘어올까봐 그들이 된 대우가 많은 거죠. 북한 공군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포경이잖아요, 거의나. 구축함에 가서 들이받든 어떡하든 해가지고 저 하늘에서 싸워가지고 뭐 기술적으로 싸워가지고 이기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자포경이에요. 공군 본인들도 그건 알고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북한 공군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살아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전투에 나가면 살아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 그만큼 북한에는 이제 옛날 비행기도 많아요. 우뚜바라고 하는 그 나무로 만든 비행기라고 하나요?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비행기인데 그거 다 그냥 가가지고 그냥 자포 가자 이겁니다. USA has the largest number of stealth aircraft designed to be silent killers and untrackable by the radar defense systems of most countries in the world. 이거 보면은 이제 뭐 군사 위성도 그렇고 스텔스 전투기도 그렇고 이런 거 군사 위성 항공권에서 장악력을 가지는 게 뭐 정보를 알아야지 뭐 공유가 되잖아요. 북한에 정찰 위성이 있나요? 뭐 없잖아요. 그러면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북한과의 이제 혈맹 관계를 맺은 러시아에서 지금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러시아에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혈맹 관계지 뭐 그게 한 국가 한 민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네 걸 다 주겠다고 하겠나요? 그러나 항공지휘권은 분명하게 미국에 빼앗기기 때문에 그거는 항공이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땅도 같아요. 다 그냥 초토화 되는 거예요. 뭘 따져보겠습니까? 미군의 스텔스기에 대해서 북한 군인들 모릅니다. 북한의 약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북한 군인들에게 미국이라든지 대한민국이라든지 이 군사력에 대해서 안 알려줘요. 구체적으로. 초보적인 상식조차 없습니다. F-22 Raptor and the F-35 Joint Strike Fighter, heavy bombers such as the B-2 Spirit. In fact, the United States pioneered. 북한에서 저 B-2만 뜨면 전쟁이라고 했댔는데 그 비행기만 뜨면은 전쟁이다라고 간주해야 된다라고 했댔어요. B-2에 싣는 그 폭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어마어마한가 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또 B-2 잡을 만한 능력이 안 될걸요.
Stealth aircraft are designed to avoid detection using a variety of technologies that reduce radar reflection from ground, sea, or air-based radar antennas, thereby reducing its radar cross-section of just 0.0001 meters squared. 와, About the size of a bumblebee is that the massive B-2 bomber also has the same radar cross-section as the F-22 Raptor. 북한에도 레이더가 있긴 있죠. 2차 세계대전에 쓰던 거죠. 근데 제가 살던 지역에 레이더 초소가 있어요. 근데 그 레이더도 뭐 전기가 들어와야지 돌잖아요. 가끔 멎어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레이더 초소에 가면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면 이제 기름 넣고선 돌리는 저 전기 발전기 있잖아요. 그거 있는데 기름은 또 그 군인들에게 그 레이더 초소에 공급이 되는데, 그 기름을 또 팔아먹어요. 군인들이. 그 팔아가지고 또 먹을 거 사 먹거든요. 원래 사실 레이더 초소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돌아가야 되잖아요. 레이더라는 게. 그게 멈춰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니, 항공이 뚫린 거 아닙니까? 근데 레이더 초소장도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끔 만나면은, 그저 한 20시간? 뭐, 적게는 15시간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침략하겠어요? 뭐, 이딴 소리 하고 있으니까. Especially the Navy's supercarriers. The US Navy currently operates 11 nuclear-powered Nimitz-class supercarriers, which is the largest aircraft carrier fleet in the world. The 항공모함. only navy that can come close in terms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but the way they operate in what is called the carrier strike groups, a carrier seldom deploys alone. There are always a fleet of surface and underwater assets surrounding them and forming a strike group. 떠다니는 섬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순양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에서 영화도 있어요. 이 미국 순양함을 빨찌모루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 진짜 미국에 그런 빨찌모루 순양함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6.25 전쟁 때 바다에서 싸운 그런 영화를, 그 영화에서 이제 빨찌모루 순양함을 오래정으로 갖다 들이받아가지고 침몰시킨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물어보니까, 그거 알아보니까 그런 역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나올 때 보니까 순양함하고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오래정하고 차이가 무슨 100년 묵은 나무에 개미 한 마리 있는 것 같은 기분? 북한에서 이제 그 항공모함 전단 뭐 하면은 그 항공모함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여러 뭐 배들이 뭐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가지고도 뭐 북한을 이긴다고 했는데, 대신에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거를 까부실 수 있는 게 이제 ICBM 발사, 그 ICBM 가지고 그 항공모함 전단 같은 것도 다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대응을 한다고 교육을 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김정은이가 뭐 자기네 이제 구축한 뭐 2척 이번에 올해 지금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태평양까지 이제 자기네가 장악을 한다고 뭐 일단 헛나발을 불고 있는데, 과연 그걸로 될까 하는 걱정도 되네요. 최근에 일어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공산국가들의 이 군사 장비는 그냥 홀 뿐이지 실지는 작동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이더 초소에서 기름 팔아먹는 처지에 뭐, 그리고 구축함에 있는 선원들이 그 배에서 기름 안 뽑아서 팔아먹을까? 좀 그런 걱정도 하거든요. 네. 솔직히 저 항공모함 전단에 그 하나만 가면은 북한 군사력보다 셀 것 같던데요? 제가 보니까. Missile cruisers, a destroyer squadron, attack 아유, submarines, 아유, and 아유. other support vessels. Together, they 어마어마하네. project the power of the carrier, and the other ships are responsible for protected flanks against any enemy attack. This combination of offensive and defensive strategy makes the US carrier strike group almost impenetrable. 야, 진짜 항모 전단이라고 했나? 저 항공모함 전단이라고 했나? 저거는 뭐 이제 보니까 잠수함도 있던데요. 저 무력 가지고는 뭐 바다는 뭐 북한이 보세요. 아까 하늘도 안 됐죠. 이젠 바다도 안 돼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북한에서는 하늘도 안 되고 뭐 바다는 이제 가서 들이받는다고 막 하는데, 하늘도 자폭, 바다도 자폭이에요. 본인들이 하나 믿고 있는 건 육지에서는 이긴다고 하거든요. 육지가 제가 지금 되게 궁금해요. ICBMs are launched from ground-based missile silos, achieving high suborbital spaceflight, approximately 1,000 miles above the surface of the Earth. The upgraded missiles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its 1960s counterparts, except for the shell. These state-of-the-art improvements and modernization programs have 북한에서 그래서 이거 ICBM 북한에서도 많이 실험을 하잖아요. 대칭 전력이든 비대칭 전력이든 미국한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래요. 이제 ICBM 가지고 미국이 워싱턴에 떨군다. 제가 그 북한에서 몰랐던 거는 그거를 날아가면 다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방어 시스템이 있잖아요. 방어 시스템은 북한에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냥 날아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북한 주민들도. 그럼 뭐 날아올 동안에 그러면 뭐 미국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단지 어쨌든 ICBM을 만들고 있고 그 뭐 실험을 통해서 자기네가 미국 워싱턴까지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미국 워싱턴 본토에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쏘는 것 자체가 미국이라는 위상에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꾸 좀 억제시키는 거지. 날아가서 뭐 미국의 워싱턴 본토에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선 되게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뭐 날아가는 것도 그냥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뭐 왔다 갔다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하는데 북한에선 되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댔죠. Not only that, each of these warheads can be assigned to different targets independently. The technology is called would be precision-guided munitions, or better known as smart bombs. These bombs are so effective that during the First Gulf War, PGMs comprised only 9% of weapons fired, but accounted for 75% of all successful hits. To develop the first ever artillery-fired smart munition that will not use GPS guidance. The project is known as Moving Target Artillery Round, or MTAR for short. The MTAR shell can be guided onto stationary as well as moving targets in both land and sea. 거위부원들 뿐만이 아니고 북한 군,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줘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와, 이렇게 발전되어 있다고? 북한에선 재래식 무기도 아직 벨벨거리면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그런 무기들도 있는데 이렇게 발전되어 있다고 하면 아마 충격받을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은 아마 싸울 생각은 못 할 것 같은데? 저도 이거 보니까 이야, 저 정도로 발전했는데 어쨌든 하늘, 땅, 바다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뭐 위성 그 시스템만 놓고 보더라도 뭐 어우. Lastly, the fifth and final reason why you shouldn't fight the US military is drones. But in recent years, the usability of UAVs are steadily increasing to encompass all spheres of military operations, and the US military is the pioneering spirit behind it. It's forecasted that over the next decades, the US is in line to purchase over 1,000 combat drones of various classifications. 아, 드론. 이거는 무시 못하는 거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실적으로 다 알려진 거니까 이 드론전은 드론 부대는 아마 북한도 지금 드론 부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북한이 빠를 거예요. 그런 거는 뭐 북한이 되게 빠르게 그냥 김정은이 지시면 그냥 툭툭 움직이니까 우리는 뭐 복잡하잖아요. 뭐 예산 받아야지 뭐 해야지 뭐 어떻게 하지 많은 인원이 가가지고 현대전을 맛봤기 때문에 이렇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드론 부대 창설은 아마 북한이 더 빠를 겁니다. 지금 현대전은 드론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드론 쪽에 또 좀 투자를 할 거예요.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한테 드론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할 때부터 북한에서도 이 현대전은 이 무슨 뭐 사람이 나가서 막 쏘고 뭐 폭 끌고 다니면서 쏘고 이게 아니로구나 하는 걸 알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김정은이가 뭐 드론 부대 가가지고 이제 훈련하는 모습도 보고 하던데 그게 바로 이제 현대전에서 드론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서 뼈저리게 아는 거예요. Once finished, will provide the US military with state-of-the-art platforms capable of multi-role operations, ranging from attack missions to aerial refueling. Drone technology has 나는 제일 놀라는 게 공중급유. 저 북한 사람들 보면 놀랄걸요? 저거 사소한 거 같지만 저런 것에 아마 놀랄 거예요. 하늘에서 저렇게 급유를 한다고 하고 아마 놀랄 거예요, 저거. 전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서 기름 쭉 넣는 거 보고. 북한 비행사들 아마 공중급유 하는 거 있어도 급유 못 할 거예요. 그런 연습을 안 했으니까. 공중급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그리고 공중급유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이 석유도 기름도 많이 안 넣어줘요. 많이 넣어주면 또 한국으로 날아올까봐 딱 그 어느 정도에서 위치에까지 딱 해가지고 저거 할 수 있게끔 그 이응평 사건 이후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기름을 가득 안 넣어주거든요. 그거 가득 넣어주면 그 하늘에서 떠다니는 비행사들도 못 믿는 게 북한 당국입니다. This capability will allow all the services under the US military to reduce its dependency on manned platforms, thereby reducing the risks during future combat operations. In a conventional warfare setting, it's almost impossible to beat the US military machine. That's why modern enemies of the United States are employing more and more asymmetric warfare strategies against the mighty US military. 항공모함이 저렇게 많은 줄은 몰랐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뭐 얼마든지 계속 24시간 싸울 수 있잖아요. 급유해주면은. 조종사만 뭐 배고프지 않다면은. 그것도 놀랍죠.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 안다면, 북한 군인들이 안다면은, 그리고 또 북한에 있는 간부들이 안다면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야, 이 정도였다고 하고. 저도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어요. 군사력이 세다라는 건 알았는데,
뭐 어쨌든 뭐 사람 빼놓고 지금 다 모든 게 전투기술 기재들이잖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북한 군인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전쟁을 바라지 않겠죠.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겠지, 뭐 북미 간의 전쟁은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이제 미군이 커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군사 기술력이, 분명히 군사력이 들어온다는 거는 북한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미군 철수하라 아닙니까? 지금 트럼프하고도 김정은이하고도 하노이 회담 때도 그거 아니었습니까? 미군 철수하라. 왜냐면 미군을 무서워하는 건 사실이니까. 미국이 분명히 남북전쟁이 일어나면 참전을 할 것이고 군사 장비를 대준다는 걸 알아요. 네, 그래서 아마 북한에서는 거의나 이제 전쟁을 바라지 않겠죠. 네. 굳이 전쟁 하지 말자. 안 돼. 이거 알고 있죠. 김정은은 제 생각에는 뭐 전쟁을 만약 뭐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 도피한다, 안 한다라고 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로 뛰겠죠. 망명하겠죠. 혈맹 관계를 맺은 뭐 푸틴이 그때 되면 어떻게 김정은을 받아주겠는지 안 받아주겠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러시아나 중국으로 망명하겠죠. 뭐 가가 바보가 아닌 이상엔 미국으로 망명하지는 않겠고. 벼랑 끝에 몰리면 핵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발사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발사하기 전에 아마 이 위성을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가네가 이제 위성 쏘려고 하면 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발사를 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발사 전에 우리가 타격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현실적으로 미국을 협상케 할 수 있는 북한의 전략이 무엇이 있는지. 핵입니다. 미국도 협상할 수 있죠. 왜냐면 그 뭐 역용은 할 수 있겠지만 혹시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뭐 협상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카드는 그겁니다. 저는 2016년 9월 18일 서해 해상으로 왔죠. 서해 해상으로 수영쳐서 왔어요. 헤엄쳐가지고. 제가 다른 방송 나가가지고 헤엄쳐서 온 거리가 6km라고 했댔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23km더라고요. 우리나라 하도 발전되다 나니까 구글 어스 가지고 제가 왔던 경로 봤어요. 23km더라고요. 나도 몰랐어요. 바다는 바다예요. 제가 강하고 헛갈려가지고 했는데 바다는 파도 때문에 확실히 수영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뭐 마음가짐이라는 것보다도 뭐 대한민국으로 가서 이제 살자라고 제 친구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출발을 했을 때는 그냥 오직 살아서 가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회도 했습니다. 괜히 일로 들어왔구나. 힘들어서. 아니 헤엄을 치면서 오는데 그 강화도 말도 해병대가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국기를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1시간이 넘어도 2시간이 넘어도 그냥 그 자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좀 후회했어요. 잘못 왔구나. 이러다가 물고기밥이 되겠는데 하는 생각도 했고. 제 친구는 오다가 그랬어요. 진짜로. 자기 놔두고 가라고. 자기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죽겠다고. 그러니까 죽겠다는 사형 선거죠. 못 가겠다 나. 너 혼자 가라. 철훈아 너 혼자 가라. 그때 고민 많이 했죠. 나도 힘드니까. 이걸 놔두고 가야 되나 아니면 끌고 가야 되나 하면서. 그때가 한 수영 친 시간이 한 5시간, 6시간 됐을 때니까. 그게 한 6시간, 7시간 정도 수영을 쳤을 때 땅에 발 대고 싶은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한번 서봤어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우 하는데 또 파도가 치고 하는데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 이거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저 지금 대한민국에서 바다에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가긴 갔지만 들어가서 이제 해수욕장 가서 막 수영 치잖아요. 헤엄 한 번도 안 쳤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벌써 딱 들어가면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제가 강원도 원산 항보이부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항보이부에 있다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거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새롭게 알게 됐고 북한에서 교육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 말하는 게.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찰나에 대한민국 이제 TV를 많이 보다 나니까 그때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이 많아진 거예요. 저런 나라도 있구나. 저기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아무리 보이부에 있다고 해도 다르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2016년 그 박근혜 대통령님 있잖아요. 그 대통령님 광복절 축사를 집에서 이제 TV로 보게 된 거예요. 북한의 이제 비핵화 문제라든지 그런 거 나오다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동포들 새로운 길은 열려 있다. 자유 대한민국으로 찾아오라 이런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돌아온 거죠.
야, 대통령이 오라는데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가 진짜 중요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사람의 인생도 바뀌고 제 인생 터닝 포인트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찾아가서 가자고 그랬고 원래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는 루트가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저는 보이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해외 대사관들 그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보이부도 나가거든요. 안전요원으로. 그때 저도 이제 그렇게 나가가지고 그 다른 나라에서 이제 한국으로 가겠다고 이제 한국 대사관 가서 망명을 해가지고 이제 뭐 올 생각을 했었는데 그 대통령이 그렇게 연설을 하는 바람에 생각지 않게 빨리 오게 된 거죠. 와, 배고플 때 먹으면 너무 맛있다. 한국에서 처음 먹었던 라면의 맛이 기억나세요? 그건 잊을 수가 없죠, 제가 이제 수영 쳐서 왔잖아요. 헤엄쳐서 나가니까 저는 군함을 타고 간 거예요. 군함에서 딱 탔는데 취사병. 이건 뭐예요? 마운틴듀라고 미국에서 좀 인기 많은. 그래 괜찮은데요? 그때 취사병이 라면을 끓여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 그 라면 맛이 안 나요, 솔직히. 그때는 뭐 한 3끼 굶고 끓여준 라면이니까 야, 진짜 이 세상에서 최고의 맛이었던 것 같아요.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뭘 먹고 해도 그때 그 맛은 못 따라가죠. 저희 아버지가 보위부에 계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보위부에 계시고 저희 작은 아버님도 다 보위부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는 그 김일성이 때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보위원이었으면 자식들도 이제 보위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뭐 어디 가서 뭐 지원서라고 해야 되나 나 뭐 여기 하겠다 뭐 이렇게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군대 나갈 때부터 보위부에서 따로 선발을 해요.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그 자녀들도 다 아들만 낳는 건 아니잖아요. 딸도 낳고 또 보위부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토대 좋은 사람들도 보위부에 들어오게 하는데 돈 줘야 돼요. 근데 $1,500 이상 돈 줘야지 보위부에 입대가 되거든요. 동철님 가고 싶었어요? 그렇죠. 권력이니까. 그 권력 있으면 돈 또 받으니까 뇌물 받으니까 당연히 가고 싶죠. 그리고 그 보위부 자꾸 욕하잖아요. 우리 한국에 오신 분들 탈북민분들 만나가지고 남자분들한테 만약 북한에 있었으면 보위부 하라 보위원 하라고 했으면 하겠냐 안 하겠냐 하니까 다 갔다 그러더만 뭐. 사실은 보위부가 간첩 잡는 거거든요. 북한에서 뭐 블랙 요원들도 분명히 있어요. 북한에 무슨 간첩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뭘 알 게 있다고. 물론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블랙 요원들보다도 화이트 요원들이 많은 게 북한 주민들이 이제 독재 체제를 3대째 이어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북한 주민들이 이런 사상 동향을 장악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ICBM을 발사한다든지 핵실험을 한다든지 하면 분명히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뭐 어떻다노니 저떻다노니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쏜다노니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아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당에 대한 부정물의 표현으로 이제 바뀌면은 그건 이제 처리하는 거죠. 한 번에 처리하는 거는 야 김정은이 개새끼네 하면 그건 한 번에 죽여야죠. 근데 그렇게 북한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지만 김정은에 대한 반감을 드러놓고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유도해가지고 이제 알아내고 그런 거죠. 그 안에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게끔 스파이를 교육하는 것. 보위부에 아지트라고 있어요. 정보원들을 교육하는. 그 아지트에서 있었던 거죠. 보위원들이 이 사람을 정보원으로 고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데리고 와요. 그래서 교육을 합니다. 2박 3일 동안. 그런 쪽에서 이제 교육하고 나가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죠. 영상자료들 교육이죠. 기본 그게 많아요. 국가보훈청에서 내려온 교육 영상자료들, 정보원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영상자료들이 있는데 거기도 또 미국이 안 나오진 않아요. 또 미국이 나와요. 북한의 무슨 교육자료들이 미국이나 남조선은 무조건 나왔거든요. 미국과 남성 괴뢰들이 북한을 이제 공산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또 이제 돈 들여보내고 영상자료 들여보내고 성경책 들여보내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사상을 이제 마비시키려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제지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적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도 교육이 있어요. 본인의 편견적인 그걸 가지고 정보 자료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해요.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사실에 기초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거죠. 왜냐면 정보원이 옆집 사람 기분 없이 난다고 이 새끼 간첩으로 몰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교육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국가적인 이익이 있을 때 아마 많이 나왔을 텐데 그 빌 클린턴도 북한에 갔댔잖아요. 그리고 1기 때 트럼프도 북한 김정은이 만났잖아요. 북한 가진 않았지만 그거 다 보면 간첩상공과 연관돼 있어요. 자료들 찾아보시면 하나는 오태훈 사건이고 빌 클린턴 갔을 때는 여기자 사건, 여기자 2명 간첩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뭐 간첩 임무 받고 진짜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는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아니 무슨 간첩 임무를 받고 무슨 기자들이 들어가서 뭘 하고 오토인묘가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근데 왜 간첩으로 몰아요? 북미 협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꼼수거든요. 그럴 때는 미국 사람이다 이 야를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써야 되겠다 할 때는 모는 거죠. 뭐 간첩으로. 네. 근데 뭐 일반적인 북한 주민을 갖다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북한에서 이익 볼 건 없잖아요. 아, 그거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 와이프하고 아직도 다퉈요. 그리고 이게 손님들 만나잖아요.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자꾸 꼬치꼬치 따져 물어요. 집사람한테 그러지 말라고. 아니 나한테 하듯이 한다고.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꼬치꼬치 따져 물어요. 그것도 책상에 올려놓고 그때 왔으면은 그전에는 어떻게 됐는데 말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서 그거를 무조건 맞춰야 돼. 모든 게 다 조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하면서 이게 퍼즐이 안 맞는데? 라고 하면은 계속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가지고 우리 집은 계속 그래요. 야, 뱀눈 해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싫대요, 너무. 그 습관이라고 나보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거. 말하자면 이제 투소 사건. 김정은 똥싸게 돼지라고 써놓는 이런 낙서 사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과 연관되어 있거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도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집에 있었지? 그럼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 가 있었어? 자기 어디 갔다면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 뭐 이러는 거죠. 그럼 뭐 누구한테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이동하고선 그 뭐 화장실도 갔다 왔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여기까지는 왜 비어 시간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래요 어쨌든. 일종의 전략 네. 같은 거를 좀 아신다는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 그건 딱 사람에 따라 달라가지고 그 사람 성격부터 알아야 돼요.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대충 어느 정도만 말해도 자기가 술술술 말할 건지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꼬치꼬치 따져 물어야 되는지 그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다 자기가 말했던 게 진실처럼 이야기했는데 내가 한데 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형 됐어요. 그만 물어봐요 나보고 그래. 그러니까 그 우리 집사람이 자기야 그만해. 그런 거예요,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것도 사실 나쁜 습관이에요. 지금 대화 과정에 했던 이야기들이 생각나요. 얘가 이 이야기를 했댔지. 근데 갑자기 또 이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면 이 말이 안 맞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퍼즐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안 맞는다 하면 다시 또 흔들어 놓고서 물어보는 거죠. 이거 나쁘다고 하던데. 우리 집사람 방송 나가서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미국은 정말 가고 싶어. 북한에 있었을 때부터 가고 싶어. 진짜 그 북한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짜 미국의 도시가 저런지도 궁금하고. 그 영화들 보면 계속 그 미국은 그냥 총력 사건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나라는 저거 어떻게 사냐 저거.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가보곤 싶은데 나도 갈 때 총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무슨 영화들 보면 뻑하면 총이야. 그리고 내가 되게 어처구니 없이 봤는데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뭐 신호 걸려가지고 서인이 오토바이 타고 오더니 뻥뻥 쏘더니 가면서 저건 뭐지? 아니 어떤 나라길래 도대체 이러냐. 그냥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도 알았지만 미국 국기가 별이 있잖아요. 뭐 전쟁에서 이긴 그거 개수만큼 뭐 별의 개수래요. 북한에서 있을 때. 근데 그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네가 전쟁 참가해가지고 이긴 것만큼 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을 어느 정도로 한 거야 저거?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북한 군인들 배, 탱크, 그리고 무기고 애들 가보세요. 다 뭐라고 써있나? 조선인민의 철천지에서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라고 다 써있어요. 모든 구호들에.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 미국이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저거 하면서 자유를 부르짖는 게 바로 미국이다라고 했으니까 뭐 자유의 여신상 턱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진짜 악랄한가? 난 그게 궁금했어요, 진짜로. 지금도 만약에 미국을 가보고 싶다면 제일 가보고 싶은 것들이 자유연수이상 말고도 또 뭐가 있나요? 백악관? 아무래도 거기 뭐 미합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가보고 싶죠, 거기도. 뭐 미국은 제가 제일 가보고 싶은 건 또 그것도 있어요. 그 뭐죠? 무슨 빌딩이죠? 그 비행기. 월드 트레이드 센터. 네, 맞아. 그 북한에서부터 알았거든요. 그거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고. 저는 뭐 북한에 있었을 때 그게 뭐 자유를 위해서 거기 들이받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자유를 위해서 그 빈 라덴이죠. 빈 라덴이 자유를 달라고 하면 미국의 그 책동에 참지 못하고 자유를 갈망하면서 들이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닌데. 그리고 거기에 숱한 사상자를 냈잖아요. 전쟁보다 더 많은 사상자. 되게 그래서 좀 한국에 와서 느낀 건데 가슴 아프더라고요.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고 잘 됐다고 했댔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알고 나면은 야 진짜 그거에 대한 죄책감도 느낄 거고 북한에서 이 거짓 선동에 아마 확실히 뗄걸요. 아야. 미국은 못 가봤지만 네덜란드 가봤잖아요. 거기 음식 못 먹을 줄 알았어요. 다 맛있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전 내가 음식을 가리는 게 없구나 하고. 저는 위스키 한 주 버터로 해요. 집에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못 먹죠. 유럽 음식이 좀 짜더라고요 생각보다. 나도 약간 짜게 먹는데 내 입에도 좀 짭조름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맛있어요 어쨌든. 햄버거도 그렇게 짜다면서요. 미국식 햄버거 여기 한국에서 파는 건데 그것도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저는 음식은 안 가리는 것 같아요. 북한에 많죠. 지금쯤 간에 다 이젠 소령, 중령 막 이렇게 다루고 있겠네요. 나도 이제 좀 40이니까. 그 친구들도 앞으로 이제 해외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딱 30에 왔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몇몇은 지금 조준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북한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게 같은 보이베 있었는데 한잔 먹으면 이렇게 썩 좋지 않은 말 했던 애들도 몇 명 있거든요. 대학 시절에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항보에 있을 때도 그 친구들도 있고 야, 그래도 언젠가는 올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되게 안 좋아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처음에 김정은이 집권했을 때 상당히 안 좋아했죠. 자기보다 나이 어린데 이제 지도자가 되다라니까 부모를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 못하고 부모 잘 만나니까 야 뭐 나온 지 후계자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애비 죽으니까 바로 그냥 지도자가 되니까 부모 잘 만나야 돼 뭐 이랬는데 보이베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이름을 안 불러요. 방침 침투할 때만 부르고 보고하거나 이럴 때는 다 은어를 쓰거든요.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아니다. 우리나라는 뭐 내가 와서 충격받은 건 무슨 뭐 그냥 막 박근혜, 문재인, 새끼, 갓나 막 그러던데 뭐 그거 뭐 은어 쓸 필요가 없겠다. 북한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은어를 써요. 김정은 뭐 7번, 뭐 김정일 8번, 김일성 9번 뭐 이렇게 은어가 있어가지고 7번 동지 뭐 8번 동지 이렇게끔 이제 사업 보고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뭐 그런 건 없죠. 뭐 그냥 뭐 갓나 새끼 그냥 막 다 붙이더라고. 그래서 야 이 자유가 좋긴 좋구나 야. 그러면 친척들은 다 한국에 내려오신 거예요? 친척이 없어요. 저 엄마 혼자 있어요. 엄마 혼자 북한에 있고 그래서 그 친구 놈들이 잘 봐주겠죠. 아마 잘 봐주진 못할 거예요. 왜냐면 보이브에 있던 놈이 이제 한국에 갔으니까. 제가 한국에 온 거를 북한에서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후에 알았는데 그 황해도 지역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저 만나고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보이온 하던 게 이제 한국으로 친구하고 헤엄쳐서 갔다라고 이제 강의를 했대요. 그리고 한 몇 년 있다가 저희 엄마 사진을 제가 받았어요. 원래 살던 곳에서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이브 새끼들도 있고 하던데. 다행히 안전하신. 뭐 신변에는 다른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아들이 도망쳤으면 아빠가 문제가 되지 엄마 여자 쪽으로는 조금 괜찮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말고 다른 나라 가서 살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간다고 하면은 난 미국 갈 것 같아요. 내 조국인 대한민국도 좋아하지만 나는 항상 얘기하는 게 내 고향은 북한이고 내 조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미국을 내가 왜 좋아하냐면요. 자기 국민을 지키고 그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데리고 오고 그거 너무 멋있더라고요. 내가 북한에서 람보 영화 보면서 울었거든요. 나 그 람보 영화 딱 나올 때 그땐 자막이 있었어요. 그 한국에서 들어간 그런가 봐요. 자막 나오면서 그 람보 뭐 2인지 3인지에서 나오는데 자기 그 같이 싸웠던 전우들을 구하고 가면서 뭐 부대 그 간부가 뭐 더 같이 일하자고 그랬는지 뭐 막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조국을 사랑하는 것만큼 조국도 나를 사랑해달라. 딱 이게 있더라고요. 와 그거 딱 그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야기할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북한 정부에 대한 좀 배신감이 아직 내가 좀 많은가 봐요. 그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조국을 사랑하는 것만큼 조국도 나를 사랑해달라. 그런 뉘앙스의 말이 있거든요. 야 그거는 진짜 항상 제가 품고 있는 명대사의 명대사인데 그거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와서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쭉 보면은 자기 자국민 그리고 자기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긴 다른 국가와 달리 특별히 그래요. 어디 가서 죽었든 죽은 시체라도 가져오게끔 하는 거. 그건 너무 멋있는 거 아닐까요? 어느 나라고 어느 국가에서 다 따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미국이 더 군사강국, 경제강국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국민을 버리지 않는 마인드. 그거 너무 멋있죠. 그래서 미국 가고 싶습니다. 철우님 개인에게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라는 나라라고 해야죠. 간에도 어쨌든 뭐 유엔에 가입돼 있는 나라이니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고 싶은 고향입니다. 제가 뭐 북한 체제가 싫어서 왔지 내가 살던 고향과 그 주변 사람들이 싫어서 온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리워요. 저도 고향이 그리워요. 근데 가질 못하니까 그렇지.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조국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조국 같은 조국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 조국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조국이 아니죠. 김정은이 조국이지. 독재 3대 독재가 체제를 통치하는 그들만의 조국이잖아요. 그들만의 영역에서 살고 있는 거기 사람들은 노예고. 그리운 고향이죠. 그냥. 생각나죠. 그 사람들은 다 생각나죠. 보고 싶기도 하고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저는 상상을 해요. 그 사람들 촥 만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내가 차 끌고 가가지고 먹을 거 발끝 사가지고 가가지고 같이 쫙 펼쳐놓고 너네 이렇게 아껴 먹던 거 보라. 한반도 반쪽 땅에서는 먹기 싫어서 많은 거다 하면서 같이 앉아서 한 잔 먹으면서 그동안에 헤어졌던 이야기들을 회포를 풀면서 울고불고 막 상상되는 거 있잖아요. 그럴 일이 일어나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상이 가끔 생각되죠. 그립죠. 달랑달랑거리면서 빨가당 벗고 달랑달랑거리면서 물 안에 들어가서 놀고 그리고 또 성인 돼가지고 커가지고 뭐 또 그 나가서 같이 또 막중한 일도 하고 하던 사람들이 그립고 보고 싶죠.